여기 배 좀 먹어봐. 요즘 한국 배가 참 아삭하고 달콤하네. 목도 시원해지고. 아니, 괜찮아. 나는 생배를 먹으면 속이 차가워지고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뉴스에서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몸이 뭔지 알지. 그래? 신기하네. 옛날부터 어른들은 배가 귀한 약재라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기침만 하면 배를 쪄서 주셨거든. 그렇게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나는 괜찮던데. 그건 쪄서 먹는 거니까 다르지. 익혀 먹으면 성질이 바뀐다고들 하잖아. 생으로 먹는 건 나는 영 부담스러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거겠지. 시청자 여러분, 방금 두 분의 대화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배는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과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일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두 분의 말씀이 모두 맞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 클래스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을 위해 검증된 건강 비결과 행복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정부기관의 신뢰도 높은 자료와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선별한 것들로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만약 이러한 건강 정보가 시청자분께서 찾고 계신 것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배가 어떻게 우리 몸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이 될 수도 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는 사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겪는 건강상의 고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이 연령대에서 가장 주된 사망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보보고서에서 50대 연령층의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성질환의 위험은 점점 커지는데 우리 몸을 보호해줄 건강한 식습관은 오히려 약해지면서 심각한 건강의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인 배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말씀처럼 배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독립보감과 같은 한의학 서적에서도 배는 몸에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다고 보았기에 몸이 찬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는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배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다는 정보를 넘어 내 몸에 맞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섭취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니어 건강 클래스에서는 이 평범한 과일, 배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과 우리 몸의 친구로 만드는 지혜로운 섭취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건강 클래스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을 위해 검증된 건강 비결과 행복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정부기관의 신뢰도 높은 자료와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선별한 것들로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만약 이러한 건강정보가 시청자분께서 찾고 계신 것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서 두 분의 대화처럼 같은 배를 두고도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머리는 바로 50대라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시작되는 신체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50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강상의 특징들과 왜 바로 이 시기에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지혜롭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과일, 바로 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우리 인생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기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은 서서히 더뎌지고 수십 년간 쌓여온 산화 스트레스의 흔적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성질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름의 청구서로 돌아오는 때인 것이죠.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자료는 이 시기의 건강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50대 연령층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악성 신생물, 즉 암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뱃살이 늘면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함께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은 50대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위험 신호로 꼽힙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흔한 만성질환인 치주질환 역시 이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전국적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바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의 정점에 있는 50대 연령층에서 그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 최소 500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라고 권고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세대가 마주한 심각한 건강의 공백입니다. 이 공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첫째는 보호막이 약해지는 것, 즉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이고 둘째는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50대 이상의 세대는 전통적인 식단에 비해 육류, 잦은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구운 음식의 섭취가 많아졌습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은 우리 혈액의 산성성 부담을 높이고 잦은 음주는 간에 직접적인 부담이 줍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과수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과일, 바로 한국 배가 이 건강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과일이 정작 우리의 식탁에서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약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 속에 건강의 해답이 있다는 약식통안의 필로소피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류와 잦은 음주로 산성화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이 친숙한 한국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배 아래 숨겨진 루테올린, 폴리페놀, 그리고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핵심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놀라운 작용을 하는지 그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는 50대라는 나이에 찾아오는 여러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토록 친숙한 과일인 배는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배 안에 숨겨진 놀라운 영양 성분들에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약식동원의 지혜처럼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배를 단순한 과일이 아닌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귀한 약재로 여겨왔습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은 이러한 전통적 지혜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루테올린 성분이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줄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는 현대인의 고된 생활 습관에 대한 훌륭한 해독제 역할도 합니다. 잦은 회식 자리로 인해 지친 간을 위해서는 배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의 빠른 분해와 배출을 도와 숙취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불고기나 삼겹살과 같은 구운 고기를 먹을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 즉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배출을 식후에 배를 먹는 것만으로도 현저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혈관 건강과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배에 단맛을 내는 성분 중 하나인 소르비톨이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르비톨은 일반적인 포도당과 달리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효능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배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버려왔던 껍질에 숨겨 있습니다. 정부 연구 자료는 배의 껍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의 농도가 과육보다 월등히 높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항산화 활성은 약 5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약 3배, 그리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무려 6배 이상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채 먹는 배 1개의 영양 가치가 껍질을 깎은 배 4개의 가치와 맞먹는 데는 분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배가 단순한 과일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과학적 증거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과연 이 모든 효능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배의 잠재력을 최고로 이끌어내는 섭취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장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배 하나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침과 염증을 다스리는 루테올린 성분부터 숙취 해소에 탁월한 아스파라긴산, 그리고 구운 고기의 발암물질 배출을 돕는 능력까지 배는 단순한 과일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껍질에 과육의 서너 배가 넘는 항산화 성분이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강력한 증거들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배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효능을 내 몸에 온전히 흡수하여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껍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씻는 방법은 무엇일까? 영상 앞부분에 박 선생님처럼 나는 원래 속이 차서 생배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이런 사람은 배를 아예 피해야만 하는 걸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싶은데 그저 매일 배 1개를 생으로 먹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더 효과적인 섭취 방법이 따로 있을까? 저녁에 배를 먹으면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 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날 때 배를 날것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어머님이 해주시던 것처럼 익혀서 먹는 것이 더 나을까? 당뇨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 정확히 얼마만큼의 양을 먹어야 안전한 것일까? 이 모든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채워지지 않은 필요, 즉 니즈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면 앞서 우리가 배운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은 그저 머릿속에만 맴도는 지식으로 남을 뿐 우리 몸을 살리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시니어 건강 클래스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식과 지혜 사이의 간극을 메워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가장 근본적인 지혜에서부터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생배를 먹으면 속이 시리고 불편했던 분들, 혹은 마른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가운 성질의 배를 어떻게 따뜻한 약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조리법,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 그릇의 보양식이 되는 배 섭취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배를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섭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 속이 차서 생배를 먹기 힘든 사람은 배의 효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가장 따뜻한 지혜 속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배숙입니다. 배숙은 예로부터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나올 때 약처럼 먹던 전통 약선 음식이었습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을 불의 기운으로 따뜻하게 다스려 우리 몸을 보하고 폐를 촉촉하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여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배 한 개를 준비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껍질째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해 껍질 표면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껍질에 과육의 몇 배에 달하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깨끗하게 씻은 배의 윗부분을 5분의 1 지점에서 잘라 뚜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이용해 배의 씨와 딱딱한 심지 부분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속을 그릇처럼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 안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재료들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먼저 꿀을 한두 스푼 넣어줍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항염 및 항균 효과가 있어 건조한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얇게 썬 생강 한두 쪽과 씨를 뺀 대추 서너 알을 넣어줍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배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대추는 각 재료의 성질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재료를 채워 넣었다면 아까 잘라두었던 배 뚜껑을 다시 덮어주세요. 그리고 배를 오목한 그릇에 담아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40분에서 1시간가량 푹 쪄내면 완성입니다. 부드럽게 익은 배의 과육과 꿀, 생강, 대추의 좋은 성분들이 우러나온 달콤하고 향긋한 즙을 따뜻할 때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배숙 한 그릇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몸이 으슬으슬 춥거나 기운이 없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숙이 특정 상황에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면 매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배를 활용해야 할까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배숙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배의 효능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배를 우리 가족의 매일 식단에 포함시켜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간단하고 프련리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 배를 따뜻한 약으로 먹는 배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숙이 특별한 상황을 위한 지혜로운 처방이라면 이제부터는 매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배를 날 것으로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그저 후식 과일로만 생각하지만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잘 씻은 배 한 개를 드시는 것은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배의 아삭한 식감을 만드는 석세포, 즉 돌세포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자면 배가 완전히 익어 물러지기 전, 즉 살짝 덜 익었을 때 먹으면 우리 몸에 유익한 활성 성분들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를 설탕과 소금을 줄이는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50대의 건강에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 섭취입니다. 고기를 재울 때 설탕이나 물엿 대신 배를 간판에 갈아 넣어 보세요. 배에 함유된 옥시타제나 인버타제 같은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는 고기를 놀랍게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단맛도 더해줍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소개한 저염고등어 구이 조리법은 배를 활용했을 때 나트륨 함량을 무려 9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무 대신 배를 깍둑 썰어 담근 배깍둑이나 시판 드레싱 대신 배를 갈아 넣은 배 오리엔탈 드레싱 역시 설탕과 불필요한 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특정 건강 목표를 위한 맞춤형 건강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평소 기관지가 약하고 미세먼지가 걱정되신다면 배와 도라지를 함께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배의 찬 성질과 도라지의 따뜻한 성질이 조화를 이루며 현대과학적으로는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를 보호하고 배의 루테올린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숙취해소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배와 미나리를 함께 착즙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배의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배를 날 것으로, 요리에, 그리고 주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과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 좋은지를 아는 것만큼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로운 배에게도 우리가 잠시 멈춰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배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배 섭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배를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여러 가지 유익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해답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의 지혜는 바로 이 점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첫째로, 영상 시작 부분의 대화에서처럼 평소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배를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배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생배를 지속적으로 드실 경우 오히려 몸의 기본적인 체온을 떨어뜨리고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배를 날 것으로 드시기보다는 앞서 소개해드린 배숙처럼 따뜻하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배의 찬성질을 중화시키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동의보감에서는 수독증, 즉 우리 몸의 수분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경고합니다. 만약 평소에 맑은 콧물을 자주 흘리거나 묽고 맑은 가래를 자주 뱉거나 혹은 맑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은 배 섭취를 잠시 멈추고 몸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에 차고 수분이 많은 특성이 이러한 수독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배를 먹는 시간과 상황도 중요합니다. 배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저녁 늦게 배를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가 기침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기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찬바람을 맞거나 감기 몸살로 인해 발생하는 기침에는 배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배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하루 4분의 1쪽 이하로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배에는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스피로노락툰이나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와 같은 특정 혈압약을 복용해서 칼륨 수치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배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배의 효능을 아는 것만큼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주의사항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배를 우리 건강을 위한 진정한 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배에 대해 참 많은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이 평범한 과일 하나가 우리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두 분의 대화에서 시작된 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개인적인 불편함이라는 작은 혼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50대라는 인생의 전환절에 마주하게 되는 건강상의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했고 그 속에서 건강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범한 과일인 줄로만 알았던 배 속에 기침을 다스리는 루테올린부터 숙취를 해소하는 아스파라긴산, 심지어 발암물질 배출을 돕는 능력까지 놀라운 과학적 힘이 숨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버려왔던 껍질에 과육의 몇 배에 달하는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몸이 찬 분들을 위해 배를 따뜻한 약선 음식, 배숙으로 만드는 조상의 지혜를 배웠고 일상에서는 설탕과 소금을 줄인 천연 조미료로 활용하는 프랙티컬한 방법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 아래 당뇨가 있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을 살리고 보호하는 약이 된다는 약식 동원의 철학입니다. 5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마주하는 음식 하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지혜롭게 선택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 핵심 실천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배는 꼭 껍질째 드십시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으면 충분합니다. 엄청난 양의 항산화 성분을 버리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의 체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몸이 차갑다면 따뜻한 배숙으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원하신다면 요리에 천연 조미료로 활용해 보십시오. 셋째,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4분의 1쪽이라는 권장량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주말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배숙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오늘 저녁 처음으로 껍질째 배를 한번 드셔보시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은 이처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시니어 건강 클래스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부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